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가장 나쁜 적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라. 친구와 우정을 끊지 말라. 친구와의 절교는 언제나 우리의 명망에 상처를 입힌다. 배반한 친구는 가장 나쁜 적이 될 수 있다. 그는 남들 앞에서 자신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그대의 과실을 드러낼 것이다. 누구나 자기가 보는 대로 말하고 원하는 대로 보기 마련이다. 모두가 우리를 질책했다면 이는 우리가 처음에 앞니를 예견하지 못했거나 마지막에 인내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가장 나쁜 적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라. 그러나 그 모든 경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지혜이다. 그럼에도 친구와 멀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그 점에 대해 그대가 사죄하라. 그리고 분노를 터뜨리기보다는 우정이 서서히 식게 하라. 여기서도 적절한 때에 물러서라는 교훈이 쓸모있는 것이다. 우정의 변절자에게 무기를 쥐어주어 나중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걸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 그것도 최악의 적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라. 5가지가 없는 사람은 친구로 삼지 마라. 오무의 사람은 친구로 삼지 마라. 여기서 오무는 무정, 무례, 무식, 무도, 무능을 말하는 것이다. 이 5가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무정이다. 인간미가 있어야 되고 눈물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정한 사람이거든 친구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인간의 인간다움의 첫째 조건이 인정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원만한 성품을 뜻하는 말인데 프랑스 시인 아벨 보나르도 우정론에서 이상적인 우정의 제일 덕목을 좋은 성품이라고 말한 바 있다. 둘째는 무례이다. 인간은 유일하게 예의를 아는 동물이다. 공자는 예가 아니거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했다. 예의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고 따라서 무례한 사람은 상종하지 말라는 뜻이다. 맹자가 사양지심을 예의 근본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예의는 사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사양심은 양보해주는 마음이고 속아주고 져주고 관용해주는 마음이다. 그런 사람이면 공자가 말한 바 익자사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무식이다. 학문연구는 인간만의 특권이다. 학문 수준이 있는 사람은 사고방식이 합리적이고 이해심이 깊고 대개는 인격 수준도 높기 때문에 친구감으로 적격이다. 그러나 그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고 비슷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보다 많이 무식해도 안 되지만 너무 유식해도 부담이 된다. 보통 무식한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말라는 말은 지적 수준이 유사해야 된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넷째는 무도이다. 사람은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길을 따라 살아가는 동물이다. 길 중에는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고 되는 길이 있다. 예컨대 공직자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교육자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다. 아버지의 길이 있고 어머니의 길이 있다. 그 길에 충실한 사람을 일러서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 하고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라 한다. 그 길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무도한 사람이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친구이면 욕이 된다. 다섯째는 무능이다. 인간은 창조적 동물이면서 상부상조할 줄 아는 동물이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곤란에 처할 때도 있고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궁지에 몰릴 때도 있다. 그럴 때 친구를 도와주려면 인정만으로는 안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능한 사람은 친구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커피를 잘 섞으면 향기가 나고 친구를 잘 만나면 힘이 난다. 무엇보다 내가 먼저 오무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반성해야겠다. 친구가 되려면 진짜 친구가 되어라.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어마어마한 책임이 따른다. 당신은 의리 있고 솔직하며 유쾌한 사람이면서도 친구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어떤 경우라도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당신은 어쩌면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친구에게 솔직해져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 때문에 우정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들은 당신의 복제품이 아니라 당신의 친구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당신과 다르게 행동한다. 당신은 당신이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상담자, 동료가 되어야 하며 사적인 문제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친구이자 동지가 되어 주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우정에 대한 보상을 원한다. 물론 그들 역시 당신과 똑같이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들의 친구로서 그들 곁에 함께 있어주면서 진정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을 도와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해도 그들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큼은 꼭 실천해야 한다. 행복하고 즐거울 때만 그들 곁에 있어주는 게 아니라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항상 곁에 있어주어야 한다. 당신은 그들이 힘들어할 때, 불안과 고통으로 괴로워할 때 친구의 손을 잡아주고 기대어 올 수 있도록 어깨를 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은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거나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충고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해도 그들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큼은 꼭 실천해야 한다. 행복하고 즐거울 때만 그들 곁에 있어주는 게 아니라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항상 곁에 있어주어야 한다. 당신은 그들이 힘들어할 때, 불안과 고통으로 괴로워할 때 친구의 손을 잡아주고
기대어 올 수 있도록 어깨를 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은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거나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충고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진정한 친구란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때 당신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며 1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더라도 방금 헤어졌다 다시 만난 것처럼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좋을 때만 곁에 있어주는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다. 쇼펜하우어.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하지 마라.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해봤자 상대방은 선을 넘게 된다. 주변 사람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 원래 친절한 사람이니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면서 계속 호의를 요구한다. 호의가 권리가 된다. 타인을 도와주고 싶다면 도와줬을 때 고마워하는 사람만 도와줘라. 안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려고 굳이 노력할 필요도 없다. 그래봤자 좋을 것도 없다. 배신은 누가 하는가? 대부분은 친하지 않은 사람이 배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반대다.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이 사람은 배신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배신이란 건 빨리 배신할 사람과 천천히 배신할 사람만 있을 뿐이다. 아무리 친해도 100% 신뢰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 사람은 혼자일 때야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내가 상황이 힘들어지면 친했던 사람들도 다 주위를 떠나기 마련이다. 착하고 순수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상처받고 인간관계를 다 끊기 전까지는 모를 것이다. 친구란 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고 남는 건 결국 내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가족 간에도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처인 법이다. 그 가시는 더욱 크고 깊은 상처가 되어 나를 괴롭힌다. 인간은 고슴도치와도 같다. 고슴도치의 온몸 구석구석에 나있는 가시처럼 타인과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면 필연적으로 가시에 찔리게 된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말아라. 어차피 인간은 혼자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다.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는 일부러 친절하고 계산 없이 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상대방이 만약 선을 넘으려고 하는 기색이 비춰지면 그땐 인연을 끊어버리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은 태생부터 고독한 존재이고 모든 고통과 번뇌의 원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 그 고통의 근원인 타인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든 억지로 끌어안고 껴안으며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고통을 겪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 쇼펜하우어는 친절함이 친절함으로 돌아오는 사람과 연을 이어나가라고 이야기했다. 무조건적인 친절이 어리석다기보다는 베풀 줄 모르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푸는 게 어리석은 것이다. 고마움에 베풀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한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그걸 모른다. 평생을 가도 안 변할 수도 있다. 그런 사람에게 헛된 기대를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반면 내가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걸 친절과 호의로 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은 인연을 이어가라. 싸울 때는 중립을 지키는 게 좋다. 말도 가급적 아껴라. 드러내지 말고 벙어리가 되는 편이 좋다. 나이 들어 돌이켜보면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게 큰 가치가 없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남는 건 친구나 지인이 아니라 나 자신뿐이다. 사람은 무슨 일을 겪든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멋대로 행동한다. 저밀령 면직이 친구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인간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배신하는 존재다. 인간은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하기만 하면 버릇이 없어진다. 마치 어린아이와 비슷하다. 사람을 대할 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하지 마라.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적당히 유지를 할 정도만 잘해줘라. 가까운 관계가 아닌 이상 굳이 지나치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 인맥을 적당하게 유지하다가 필요하면 인연이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인맥이란 건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너무 과한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게 자신에게 좋다. 잘해주다 보면 타인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별일 아닌 일에도 화내고 실망하게 된다. 지나치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겉으로만 행복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불행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 더 많으니 의심해봐야 한다.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사람은 배신하고 가면을 쓰는 법이다. 타인의 기준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전전긍긍하지도 마라.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은 그들의 노예와도 다름없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살아라.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다. 항상 기쁠 거라고만 기대하는가? 행복이란 건 짧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행복과 쾌락만 쫓아가다 보면 평생 행복이라는 걸 즐길 수가 없게 된다. 삶에는 고통과 불안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여라.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끝없이 오락가락하는 시계추와도 같다. 인생은 기본이 고통이다. 인생의 고난은 평생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혼자 살아가고 혼자 고난을 이겨내고 혼자 죽어가는 존재다. 우리가 종종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아는가?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의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인 반면 고독은 혼자 있을 때의 순간이 인간에게 편안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다. 사람은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쓰며 타인처럼 살기 위해 인생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인간이 왜 사람과 어울리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지 아는가? 바로 고독이 두려워서이다. 고독이 두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한다.
인간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 사람을 사귄다. 모든 인간은 고독 속에 태어난다. 그리고 고독 속에서 사교활동을 하려고 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고독이란 무엇인가? 고독은 인간이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이제 왜 사람을 대할 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할 필요가 없는지 알았는가? 아무리 친해도 돈을 빌려줄 필요도 없다. 돈을 빌려준 것이 화근이 되어 친구를 잃는 경우가 많다. 저밀령 연직이 친구여도 가끔씩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상대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언행을 조심해라. 어차피 인간의 본성에는 착한 면과 이기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떠나버린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항상 주변 사람들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라. 타인의 좋은 면만 보고 신뢰하는 것은 좋지 않다.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라. 타인에게 기대를 하지 말고 그저 자기 일을 잘하려고 노력해라.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위아래로 존중받을 수 있다. 아랫사람은 당신을 따를 것이고 윗사람은 오히려 당신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자기 일에 충실한다면 함부로 말하거나 대할 수조차 없다.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마라.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더욱 강인해질 수 있다. 스스로의 강인함을 길러나가면서 우리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된다. 강한 사람이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는가? 우리는 고통과 고독의 의미를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인하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내력과 근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인생이란 하나의 실험실과도 같다. 실험실에서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듯 인간은 삶이라는 실험실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언제나 나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이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인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라. 더불어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면서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 고독은 자신의 생각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 더 많은 고독한 시간을 가지면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당연히 젊은 시절에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었지 않는가? 더더욱 고독을 끌어안아 내 든든한 벗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간단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실 자기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내면의 자아가 텅 빈 사람일수록 외부에서 끊임없는 자극을 구하려 한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이 풍부하다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내면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할 때 더욱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 대해 불평하지만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회와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 재미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 우정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어떤 친구들과의 우정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 값지기 때문이다.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기는 매우 힘들지만 가만히 보면 확실히 다르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무엇이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당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가짜 친구가 당신에게 주는 것들은 지구상에 쌓이는 쓰레기 같은 것뿐이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당신의 진정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주겠다. 1. 진짜 친구는 당신의 모든 노력들을 응원한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시도하는 모든 것들을 격려하고 응원할 것이다. 그것이 진짜 엉터리 같은 촌스러움의 극치에 춤을 배운다든지 또는 당신의 경력을 위해 노력하는 무엇이든지 말이다. 진짜 친구는 여러분이 가는 길 어디건 당신과 함께한다. 2. 진짜 친구는 당신의 약간은 모자란 인격도 사랑한다. 인간성이라고 하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약간은 모자란 부분들이 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모든 부분을 사랑한다. 사실 진짜 친구라면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3. 진짜 친구는 모든 것을 용서해준다. 때때로 당신은 우정을 망쳐버리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을 것이다. 이때 가짜 친구는 망쳐버린 우정의 대가를 요구하고 등을 돌려버린다. 그러나 진짜 친구는 가끔 당신도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이 저지른 실수보다 우정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4. 진짜 친구는 항상 당신의 뒤에서 묵묵히 서 있는다. 사실
누가 어느 쪽에 서 있느냐, 내 편이냐 내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잘못했거나 틀린 처지에 있을 때도 진짜 친구는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당신의 편에 서 있다. 그리고 진짜 친구는 당신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에 연연하지 않고 당신과 함께 싸워준다. 그것이 진짜 친구의 모습이다. 5. 진짜 친구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해준다. 우리가 자라감에 따라 새로운 관심거리가 생기기 마련이다. 때로는 마치 자신이 아니었던 것처럼 황당한 관심거리를 찾아 헤매기도 한다. 가짜 친구는 그런 것들을 비웃으며 가짜 응원을 보내거나 현실이나 잘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관심거리와 미래를 응원하며 언제나 새로운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한다. 6. 진짜 친구는 당신의 모든 사소한 버릇이나 단점까지도 알고 있다. 우리는 사실 아주 가까운 친구들만 알고 이해해주는 숨기고 싶은 사소한 단점이나 좋지 못한 버릇들이 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아무도 모르지만 상당히 지저분한 모습이라든지 술에 취하면 수다스러워진다든지 식탐을 조절하지 못해 때로는 미련하리만큼 많이 먹는다든지 하는 사소한 것들 말이다. 이런 단점들은 아마도 당신의 진짜 친구들이라면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단점들을 친구가 알고 이해하고 있다면 진짜 친구가 보이는 좋은 모습일 수 있다. 7. 진짜 친구는 당신의 비밀을 지켜준다.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은밀한 비밀을 지켜줄 사람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진짜 친구이다. 가짜 친구는 당신의 그 은밀한 비밀을 그저 재미로 느끼지만 진짜 친구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친구들 중 누가 당신의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위에 7가지에 미루어 살펴보라. 또한 당신도 누군가에게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에 관하여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주변에 늘 진짜 친구들만 모여 있을 수는 없겠지만 7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단 한 명의 진짜 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며 그 진짜 친구에게 당신도 진짜 친구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 적과 친구를 명확히 가리라. 당신이 어떻게 하든 순진한 희생양은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의 바름 뒤에 교활함을 감추는 방식으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공격적 욕망을 숨긴다. 그들은 가까이 다가와서 더 많은 해를 끼치려 한다. 친구까지는 아니지만 도움과 협조를 제공하는 이들도 있다. 당장은 같은 편처럼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당신의 희생을 담보로 자신의 이득을 챙길 자들이다. 도덕성을 이용하는 전쟁을 완벽하게 아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희생양을 가지고 놀며 당신이 저지른 일을 딱 꼬집어 말하지 않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 전쟁터와 다름없는 현대사회는 이런 전사들,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고 종잡을 수 없고 머리 회전이 빠른 책략가들로 가득하다. 명심하라. 전략가로서의 첫 번째 과제는 적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다. 교묘한 방법으로 당신에 반대하여 작업하고 회방 놓는 자들의 집단을 적의 개념에 포함시켜라. 스스로를 적들에게 둘러싸인 아웃사이더로, 투사로 여겨야 한다. 끊임없는 전투는 당신을 강인하고 기민하게 만든다. 남들과의 반목을 두려워하지 마라. 반목 없이는 전투도 없고, 전투가 없으면 승리할 기회도 없다. 사람들의 호감을 사야 한다는 유혹에 빠지지 마라. 그보다는 존경받고 심지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낫다. 적들에 대해 승리를 거둘 때 얻는 인기가 더 오래 지속되는 법이다. 일부 대중이 미워하더라도 내버려 두어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법이다. 당신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자들, 적들이야말로 당신이 든든하게 의지할 토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존재다. 한가운데로 휩쓸려 들어가지 마라. 그곳에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들게 마련이고 이 군중 속에는 결투를 벌일 공간이 없다. 사람들을 양극화시켜라. 그중 일부를 쫓아내고 전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라. 당신이 어떻게 하든 순진한 희생양은 되지 말아야 한다. 끊임없이 후퇴하거나 적의 책략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세상에는 언제나 당신보다 더 교활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이 있다. 명예심과 의무감을 가진 사람들과만 교제하라. 그런 사람들과는 서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그들의 명예심은 그들의 행동을 가장 잘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못할 때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명예를 고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과의 다툼은 부정한 사람을 이긴 것보다 나은 것이다. 무도한 자와의 교제는 안전할 수 없다. 그들은 정직함에 대해 아무런 의무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과는 진정한 우정도 맺을 수 없다. 명예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미덕도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니 명예는 정직의 왕관이다.